근데 웃긴 거는 와타나베가 골 넣었는데 퇴장당했습니다. 어이? 영구 누적으로 퇴장을 됐어요. 오. 가린샤 클럽이라잖아요. 골 넣은 선수가 퇴장당하는 그 어. 경기에서 바로 퇴장당하는 거 그 외에. 예를 들어가지고 98년 그 멕시코 월드컵 때 그 하석주나? 하석주 선수 그렇게 해가지고 가린샤 클럽이라 하더라고요. 근데 신기하게 골 넣고 퇴장당했으면은 그 뒤에 골을 안 먹혔으니까 있을 때 내 골을 먹혔네요. 이게 그래도 후반은 그래도 좀 오히려 좀 요코하마가 좀 결정적인 찬스도 꽤 나와가지고 이제 전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체급차가 있다 보니까 이날 이제 키스노보 감독은 두준 수비 4-4-2 형태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실점을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4-4-2 형태로 나왔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실 25분까지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3대 골이 굉장히 좀 골 때리게 먹혔습니다. 어. 자. 이거를 움짤을 갖고 왔는데 이야, 이거는 들어갔으면은 조스카스였어. 그러니까 이게 마네가 크로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어. 근데 이게 그 뭐지 그 덩이 그 토마스 덩이 이거를 걷어내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빗 맞아서 골대 쪽으로 향합니다. 우리 골대 쪽으로. 그리고 이게 골대 맞고 기어있던 존듀란이 그대로 선제골을 넣어버립니다. 야, 골 들어간 시간 보니까 요코하마가 갑자기 무너졌네 했는데 무너질만 하다. 그렇죠. 이게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두줄 수비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골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.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좀 멘탈 털려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. 좀 굉장히 좀 TV로 봤는데 굉장히 좀 허무했습니다. 이게 차라리 좀 프리킥 골이나 그런 걸로 좀 어려운 걸로 먹히면은 아유 어떡하겠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렇게 우리 실수로 자멸해가지고 선제골 먹히는 거면은 사실 힘 빠지죠 이게. 뭐 차라리 상대가 1대1 돌파를 해서 그냥 그러면은 골을 상관이 먹혔다 없겠는데. 해도 이건 이런 대회에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실수지. 그렇죠. 이때를 기점으로 전반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에만 3골을 먹힙니다. 존듀란 한 골, 사디오 마네 한 골,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한 골 이렇게 해가지고 3대0으로 전반을 끝내고 이제 후반에 이제 49분에 이제 존듀란한테 먹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네골을 한 골이라도 넣었다.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경기 전까지는 동아시아권 팀들이 서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. 에드와르도와 그리고 카미나가 이날- 그리운 경기였다. 그리고 이날 박일규가 타격수를 했습니다 거의. 그렇다고 하더라. 이때 그 선방이 선방을 9개를 했습니다. 선방 9개 했고 그리고 품목 기준으로 평점이 7.5점입니다. 4대1로 졌는데 심지어 상대팀 키퍼가 벤투인인데 이 선수는 6.4점입니다. 평점이. 걔는 뭐 했대? 일시점 해가지고 깎인 건가? 걔는 뭐 7점 할 때 이라시아이 마세 했나? 하여튼 굉장히 박일규의 차력수가 아니었으면은 4대1이나 6대1, 7대1이 됐을 수도 있었다. 난 저 움짤에서도 놀란 게 골키퍼 하다 보면은 우리 팀이 좀 실수해가지고 우리 팀 골대로 흐르는 봉 반응하기 쉽지 않거든? 근데 네. 저걸 반응을 했어. 근데 오히려 반응 안 했으면 그러니까 망했을 이날- 수도 있어. 하긴 그 후속 동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. 아무래도 반응한 것 때문에 이제 존듀란이 달려오는 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못했으니까. 근데 또 이날 마리누스에서 유일하게 진짜
잘한 구실했던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박일규를 꼽겠습니다. 그 정도로 정말 진 팀에서 이제 유일하게 홀로 빛났던 선수이니까요. 하여튼 그래도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좀 만회골도 넣고 8강까지 갔는데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98년 월드컵 하석주가 와타나베 코타였다면은 김병진은 박일규였다. 아,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? 연결이 되는데? 마침 또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네. 이 선수도 드리블해? 굉장히 전지적으로 나오긴 하죠. 근데 포프는 왜 안 나와? 포포는 아무래도 박일규 때문에 그냥 밀린 거야? 박일규가 아무래도 주전이기도 하니까 그냥 밀린 거야.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마저도 벤치에서 이쿠라가 벤치니까 또 포포는 사실 그 뭐시기냐 그 아침 결승전 이후로 그 이후로 급격하게 밀렸으니까 또 그 원래 마이너스- 사실은 포포가 주전인 게 맞는데 그치. 근데 이제 마지막 출전 기록이 24년 11월 30일 이때 이후로 그마저도 그 전에는 벤치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또 아템 이제 이거로 완전 찍혔다 느낌이네. 그리고 쐐기로 이제 산프레치한테 6대2로 졌을 때 그때 이후로 아예 그냥 밀려버리고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박일규까지 영입했을 정도로 되게 좀 키퍼 불안의 주범이었다 지난 시즌. 그렇구만. 그렇습니다. 이제 언제 또 아침에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하루빨리 그래도 좀 아침에 다시 한번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 죽음이 신두형에 의한 죽음이었다면 그거는 명예로운 것 아닐까? 그래 뭐 토너먼트 골 내줬으면은 좀 명예로운 죽음이지 또. 많이 그것도- 상처가 되었나 보구나. 반응을 못 해주는 걸 보니. 난 그걸 TV로 봤다고 직접. 그래. 얼른 넘어가자. 아니 그래 넘어갑시다. 마리너스가 정식 감독으로 내부 승격을 선택을 했습니다. 사실 키스노보 감독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좀 선임 과정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토트넘에 있는 지금 포스코글루 감독이 여름에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지만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수석 코치였던 키스노보를 내부 승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좀 그래가지고 의외긴 했어, 근데. 좀 의외긴 해. 물론 이제 키스노보가 좀 A리그에서 좀 감독 경험이 있기도 했고 사실 수코치로 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근데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 이 오른쪽에 글은 키스노보 감독 오피셜 글에서 가져온 그 인터뷰인데 코멘트인데 뭔가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거 이뻐지다. 약간 사회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약간 이뻐지를 보는 느낌이다. 뭐지? 그립습니다. 약간 축구는 우리 무드를 연결시킨다. 이거에서 약간 이뻐지가 떠올랐습니다. 뭐 사실 의뢰할 수 있는 얘기긴 해. 그렇긴 해요.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말 그대로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베스트죠. 그나마 이제 요새 그 감독 풀이 그렇게 많거나 그런 편은 아니잖아요. 또 치는 중이기도 하니까. 그치? 그래가지고 뭐 마리너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A리그에서 감독 경험도 있고 거기서 또 성과도 냈었던 키스노보를 내부 승격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 이 못할 판단은 아니다. 하지만 또 호주냐?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다. 그렇죠. 이제
완전 포스테코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머스켓 그리고 키웰 그리고 이제 존 허친슨 그리고 키스노브까지 5명의 호주 감독들이 최근 이제 10여년간 있었는데 키스노브는 그래도 좀 못해도 머스켓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. 그러면은 근데 진짜 모르겠다. 감이 안 오네. 애초에 누군지도 몰라. 나도 사실 그 수석 코치 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람이었으니까. 그리고 특이하게 그 밑에 그 스포팅 디렉터가 선임한 이유를 그거를 코멘트를 했더라고요. 음. 그래가지고 왜 선임을 했냐, 왜 키스노볼에 내부 승격했냐 라고 했는데 이기는 축구, 어태킹 풋볼을 구현할 수 있는 감독이다 라고 해가지고 키스노볼을 선임했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지는 축구하는 감독도 있나? 전 감독은 지는 축구 했었으니까. 아, 그렇구나. 납득. 이해했다. 근데 이 어태킹 약간 풋볼이라는 게 도대체 그- 뭐야? 그 공격 축구 말 그대로. 이게 어태킹 풋볼이 그 일본에서는 약간 포스테코글로가 추구했던 그런 축구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뉘앙스가 포항으로 치면 약간 스틸타카 같은 느낌. 그냥 뭐 어쨌든 그 아이덴티티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건가?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약간 파리어스의 스틸타카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로 치면은. 그래요.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이유로 키스노브를 선임했다는데 문제는 이 스포팅 디렉터가 홀랜드를 선임한 장본인입니다. 그러니까 범인은 아, 안 나와. 그래. 같이, 그래가지고- 같이 나가야 된다? 같이 나가야 된다. 책임을 지고. 그래가지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스포팅 디렉터 기사에 달린 댓글들인데 전반적으로 평이 다 안 좋습니다. 얘가 오고 나서 마리노스는 약해졌다. 나가줘서 고맙다. 격분에 우라레즈는 2위로 호재를 보이고 있다. 이도 빨리 물러나라. 그러네. 부진의 원인이다. 무능.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. 평이 안 좋습니다. 약간 그 시드님이 수원 팬이니까 수원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오동석 같은 느낌입니다. 너도 나가! 공교롭게도 핑컬로도 비슷해가지고 확실히 이게 제가 시즌 전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라 스팟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그 현지 댓글에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. 저놈은 우라의 지시를 받고 온 협자다.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은 딱 그렇죠. 공교롭게도 이제 선수 시절에도 우라에 있었고 그리고 또 수뇌보로서도 우라에 쭉 있었으니까 또 이게 정말 느끼는 게 위가 무능하면 정말 아래가 고생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올해가 좀 더 너무 체감이 확 되는 그런 시즌이고 그래요? 이제 키스노버가 이왕에 이제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으니까 기대와 불안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래도 홀랜드보다는 감독 경험이 풍부하다. 그리고 멜버른 시티 시절 좋은 평가 라고 볼 수 있겠는데 키스노버가 이제 멜버른 시티 시절에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 활용한다라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이제 좀 그 시절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린 선수들의 두터운 신망
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 감독이었던 골랜드를 거르고 골을 넣고 나서 키스노버한테 달려가서 안았다. 그 정도만 보더라도 적어도 신망은 전 감독도보단 낫다. 그래도 볼 수 있고, 그리고 밴드라고 선수단이 말했던 어태킹 축구 예승선언, 이 그나마 좀 키스노버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겠고, 이게 불안점이라면은 프랑스 리그 시절 삽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제 키스노버 감독이 이제 프로아에서 감독을 했 프로아에서 이제 시즌 도중에, 여기서도 이제 도중에 이제 11월에 이제 감독으로 부임했었는데, 네? 19위로 이제 강등을 했습니다. 19위로 강등을 했었어요. 이 당시에는. 그렇군요. 한번 이제 이전에 있었던 소방수 경험으로서 강등을 당한 게 좀 불안점이라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멜버른 빅토리 시절 통수, 이게 두 번째 불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한 번 통수가 어렵지 두 번째 이후부터는 쉽거든요. 예.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, 언제든지 좀 통수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대행 시절에 2패 3득점 7실점, 또 불안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이렇게 망가진 모습은 딱히 잘 안 보인 것 같았다. 두 경기를 보고 나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빨리 좀 정식 감독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점도 남아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수 보강을 키스노버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. 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주력 선수들을 팔고 보강도 시원치는 않았는데, 과연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보강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만 부른 반입니다. 아무래도 A리그, 그나마 좀 A리그에서 보였던 성과도 있긴 하지만 그 이후의 커리어는 좀 아쉽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 반 불안 반을 가지고 있는데, 그래 좀 강등 탈출을 할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요코하마도 이대로 떨어지긴 아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오리지널 10이면서도 강등되지 않은 유의한 팀이니까 또. 그래서 뭐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 이제 남은 그래요. 경기 이제 또 남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